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베이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것이 점점 실전적으로 학습을 요구하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SQL과 NoSQL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 자료 구조 이런 쪽에 수요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죠. 그리고 최근에 정보 처리 기사 시험도 보면 데이터 모델링 쪽도 조금 강화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플랫폼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은 새로 변화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의 패러다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데이터베이스 패러다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적, 그리고 관점, 그리고 패러다임을 7가지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은 파이어쉽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원본을 가져와서 제가 조금 보완을 했고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란 것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어떤 수요와 흐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 저장의 목적은 인류가 살아오면서 어떤 거래 등을 기록을 할 때 장부에 기록을 해서 캐비넷에 보관을 했고요. 그때 부른 이름이 바로 파일, 폴더 이렇게 불렀죠. 노란색의 폴더에서 실제로 이제 연필이나 볼펜으로 데이터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캐비넷에 닫아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니어 세대 쪽은 이런 것에 아주 익숙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시대가 오면서 MIS, 경영정보 시스템이죠. 이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 기록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을 했고요. 그런데 컴퓨터 안에 있는 것도 역시 폴더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저장할 때 몇 단계의 데이터베이스가 발전하면서 정형 데이터를 입력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수요에서는 통일됐고요. 그리고 SQL, SQL이죠. Structured Query Language라는 것이 동시에 이제 출현했죠. 그런데 이제는 서비스 시대에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는 어떤 산업시대 거래를 담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사용자의 활동을 이제 담죠. 그래서 이것은 수치화된 정형 데이터가 아니고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UX, User Experience라는 말이 이제 이 시대죠. 그리고 이제 플랫폼 형태로 만들어져서 클라우드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또는 SNS, 스마트라는 큰 변화가 있고요. 거기서 실물 이동과 생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플랫폼에서 클라우드로 데이터 담기죠. 그리고 데이터는 실제로 NoSQL이라고 영역인 비정형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담기게 됩니다. 여전히 관계형 데이터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빅데이터로 어마어마한 팽창을 했고요. 여기서 어떤 목적으로 쓰이냐면 장부에 저장하는 것은 실제 데이터가 맞는지를 대사하는 목적으로 쓰였고요. 그리고 경영정보 시대에는 의사결정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빅데이터는 이제는 생겨나는 데이터들이 사람이 기록한 데이터만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그리고 기계와 기계 간의 데이터조차 이제 발생을 하죠. 어마어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5G, 6G 시대가 되면서 엄청난 데이터가 생기는데 인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지원에서 의사결정까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어떤 품질을 판단한다든지 자율운전도 사실은 이제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이제는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물론 인공지능은 빠질 수 없는 도구겠죠.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파일 형태로 이렇게 담겨 있었죠. 데이터 그런 것들이 이제 컬럼과 로, ROW입니다. 컬럼과 로우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파일에 저장할 때 파일에 저장을 하다가 보니까 read, write 속도를 고민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인덱싱
기법이 발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초창기에 뭐 비트리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은 좀 자료 구조가 중요하게 부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창기에는 i3을 해요. 그래서 이제 sequential access method에서 파일 형태로 어떤 일정한 위드스를 가진 컬럼 데이터를 잘라서 우리가 사용했었죠. 그리고 뭐 네트워크 DB라든지 이런 형태의 DB가 발전하다가 트랜잭션 데이터를 처리할 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SQL이 나왔죠. 데이터베이스에 담으면서 트랜잭션 처리를 하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나왔고요. 스키마는 어떤 트랜잭션 데이터, 거래 데이터를 담다가 보면 데이터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바라보는 데이터의 관점은 사용자 스키마,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항목으로 이렇게 ERD라고 그러죠. 엔터티 릴레이션을 그린 것은 논리 스키마,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데이터베이스 DBMS 내에 넣게 되는 그 형태를 물리 스키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이 스키마 개념은 이해해 두면 좋으시죠? 그 다음에 올랩이라는 시대가 좀 열렸죠. 그래서 기존의 이런 트랜잭션 처리를 OLTP로 정의하고, 그 다음 OLAP라고 이제 IBM 메인프레임 시절에 시스템 W라는 DBMS가 굉장히 기능이 화려하고 좋았습니다. 데이터는 뭐 XML로 발전하고 다시 JSON 형태로 발전해서 현재는 JSON 시대라고 봐도 됩니다. 올랩이 이제 발전하면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그 인텔리전스가 가는 길에 있는 과정이지만 데이터를 축적해서 활용 목적의 사용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단어였고요. 그래서 올랩으로 분석을 하는 것은 대부분이 이제 정형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넣어서 애드혹이라고 그러죠. 내가 마음대로 좀 꺼내 써보자 하는 임의적 질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꺼내다 보니까 데이터를 컬럼 스토어드입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데이터는 건별로 데이터가 정리되죠. 왜냐하면 이제 한 거래 한 건에 대해서 데이터를 넣고 보고 이런 것들이 중심이고, 컬럼 스토어들은 분석용입니다. 그래서 스파스 처리, 듬성듬성함이죠. 데이터의 듬성듬성함 처리가 논의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와 하드웨어 일체형이 이제 나오면서 속도적으로 퍼포먼스적으로 굉장히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랩 시대에서 서비스 시대에 웹이나 소셜 플랫폼들이 이제 등장, 팽창하면서 인간의 모든 활동이 담기죠. 특히 모바일 앱을 통해 담기고 있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검색 쪽, 비정 데이터죠. 그리고 2004년에 맵 리듀스 논문이 나오면서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NoSQL이라든지 빅데이터 DB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여기서도. 그리고 최근에 그래프 어널리시스,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가 1.0 때는 그래프 어널리시스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프 DB 이렇게 발전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워낙 많은 소스들, 데이터를 발생시킨 소스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니까 API 퍼스트 설계 이런 개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패러다임에 대해서 유튜버의 내용을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키밸류 방식입니다. 그래서 키밸류는 익숙한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키밸류, 이것은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나 파이썬의 딕셔너리형입니다. 그래서 레디스의 예인데요. 레디스는 데이터베이스가 set 이렇게 넣죠. 앞에 있는 user 23bio 이것이 바로 키가 되고요. 뒤에 I like turtles 이것이 이제 value입니다. 그래서 넣게 되고 set.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꺼낼 때는 get 이렇게 하겠죠. user 23bio 당기면 I like turtle이라는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사례들을 보면 트위터가 레디스를 써서 105TB까지 확장 이렇게 나오죠. 램 39 mm ops, 그리고 인스턴스 개수는 10,000개 이상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기더브를 어떻게 빠르게 만들었는가 라고 2009년이죠. 이것은 이렇게 이제 레디스가 발전해 옵니다. 그리고 스냅챗이 썼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에도 일라스틱 캐시 이렇게 해서 아마존 클라우드에도 이제 이런 레디스가 적용이 됐죠.
그 당시에 이제 REST API와 Node.js 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REST는 뒤에 약간 언급이 되기 때문에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적합하냐? 이 키밸류 방식은 바로 캐싱 처리, 캐싱이나 그 다음에 publish, subscribe 패턴입니다. 그래서 어떤 배포하고 구독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리더보드 이런 것들은 랭킹을 이제 다루는 쪽 리더보드들이 적합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레디스라든지 memcached 그리고 slow changing dimension 쪽 데이터 쪽에 적합합니다. 자, 두 번째가 와이드 컬럼입니다. 그래서 와이드 컬럼은 굉장히 컬럼이 많다라는 정의도 되지만 실질적인 기술적으로는 로우별로 컬럼이 다릅니다. 그래서 NoSQL 영역에 속하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컬럼이 달라지면 로우가 달라지면 데이터를 입력할 때마다 컬럼이 달라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초창기 IBM 메인프레임 시절에도 이 유사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습니다. 아다바스라든지 이런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키마가 필요 없죠. 이게 뭐 정규화 이런 거 필요 없고 조인도 필요 없습니다. 스키마 없고 조인 없고 이렇게 이제 와이드 컬럼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패러다임이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CQL이라고 부릅니다. Contextual Query Language죠.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넷플릭스 사례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스케일링 타임 시리즈 데이터 스토리지, 어떤 시계열 데이터 저장소의 확장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이제 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어떤 것에 맞느냐면 타임 시리즈에 맞고요. 히스토리컬 레코드, 이력을 이제 기록하는 레코드, 그리고 많이 쓰고 적게 읽어내는 이쪽에는 이 와이드 컬럼이 맞습니다. 그리고 카산드라라든지 HBase 한때 많이 회자됐었죠. 그리고 이제 구글 클라우드의 빅테이블이 이런 와이드 컬럼을 지원합니다. 국내에서는 제가 본 것은 컬럼이 700여 개짜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 와이드 컬럼을 쓴 건 아니고요. 그 OLAP 쪽 계열을 썼던 것을 제가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큐먼트라는 이제 패러다임이 생겼고요. 이것은 컬렉션과 서브 컬렉션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NoSQL 영역이고 역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컬렉션을 정리하고 샤드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정리하죠. 그래서 몽고DB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스키마가 필요 없고 조인 없는 관계형 같은 쿼리를 날리게 됩니다. 조인이 없는 관계 같은 쿼리. 그러니까 조인은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정규화된 릴레이션으로 이렇게 쿼리를 날리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왼쪽이 정규화된 것들이고요. 오른쪽이 디노멀라이즈드. 그러니까 몽고DB 예죠. 그래서 블로그 SQL을 만들 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왼쪽처럼 노멀라이즈를 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블로그 포스트를 쓰게 되고 코멘트를 따로 저장하고 오서스, 그러니까 작성자죠. 이걸 정리 따로 하는데 이 도큐먼트에는 포스트, 코멘트, 오서 이렇게 따로 컬렉션을 만듭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활용도에서는 이 7가지 패러다임 중에서 두세 번째, 세 번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게임에 많이 쓰이고요. 사물 인터넷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몽고DB 같은 걸 익힌 경우에 산업 현장에서 기계들,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 이제 발생하는 많은 데이터를 몽고DB에 잘 이제 적재해서 활용하는 사례가 최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은 몽고DB죠. 그리고 파이어스토어, 그리고 아마존의 다이나모DB라든지 아파치의 카우치DB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고요. 자, 릴레이셔널입니다. 이것은 릴레이셔널은 어떤 소셜이나 웹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지배자 역할을 했죠. 그래서 코드 박사께서 IBM에 근무하시는 코드 박사께서 70년에 정의했고요. 아래 보면 논문이 나오죠. 그리고 처음에 12가지 조건 정도로 이제 정의를 했고요. 나중에 이제 18가지로 확장을 했는데 이것은 뭐 큰 의미는 없고 12가지 조건에서 이제 이런 데이터 모델링이죠. 이런 형태가 되고, 이 지금 보시는 형태는
논리 스키마로 이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커스터머, 오더, 프로덕트 그리고 vehicle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제 이런 형태의 관계형 이제 모델링, 정규화를 통한 모델링이 일어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고객은 고객 아이디가 있죠.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첫 번째 조건이 프라이머리 유니크 키가 있을 것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고객 아이디, 주민번호 예를 들어서 또는 학번 이런 것들이죠. 이것은 유니크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입니다. 그래서 저 고객을 찾을 때는 이 키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vehicle. 이 vehicle은 차량이죠. 차량에 고객 아이디가 있겠죠. 고객의 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는 커스텀 아이디가 여기에 foreign 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릴레이션이고 1대 N 관계인 거죠. 하나의 고객이 차를 여러 대 몰 수 있다. 이런 관계, 데이터 관계가 중요하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비정형 데이터가 있더라도 그 기반이 되는 어떤 통계 처리나 수치 처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SQL, SQL이죠. Structured Query Language인데 Select, Insert, Update, Delete죠. 너무 간단하죠. 그렇지만 이 SQL은 매우 구조적이기 때문에 Structured 약간 이제 고도의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RUD라든지 Create, Retrieve, Update, Delete 저는 제가 이제 게시판부터 늘 강조했던 조등수삭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델링이 복잡하게 되는 경우는 쿼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엑시드 테스트가 최근에 다시 이제 이런 것들 개념적인 어떤 스터디가 필요하게 보이는데요. 이 엑시드는 아토미시티, 커밋과 롤백이라는 기능이 DBMS들은 가지고 있고요. 컨시스턴시는 정합성, 그래서 정교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아이졸레이션은 락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듀러빌리티는 백업을 받는다든지 또는 이제 디제스트 리커버리 어떤 응급복구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때 액티브로 구성하는 은행 같은 경우는 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가 죽으면 다른 것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이제 형태로 발전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DB와 DBMS 차이를 이제 바로 이 엑시드 테스트가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한때 풍미하면 굉장히 지배하면서 이런 DBMS의 엑시드 테스트 경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키마가 꼭 필요한 거죠. 이 경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이 스키마 관련된 것들이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나오죠. 재미도 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스키마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이 있고 정교화도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을 한 번은 익히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형 데이터에서는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은 맞습니다. 그런데 비정행위는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셜에 댓글을 저장하든지 이런 것들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하면 좀, 그 다음에 로그 데이터 이런 것들은 안 맞죠. 대표적인 것들은 MySQL을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MariaDB가 같은 거죠. 그리고 PostgreSQL이라든지 SQL 서버, 그 다음에 오라클과 사이베이스가 한때는 유리였죠.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큰 시스템은 전부 오라클로 되어 있고요. 카크로치DB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프는 데이터베이스인데 노드, 프로퍼티, 엣지 이렇게 세 개의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되겠죠. 노드, 엣지, 프로퍼티, 엣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방식은 이렇게 노드, 프로퍼티, 엣지가 되지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엔티티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사이퍼라는 그래프 쿼리 랭귀지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퍼와 SQL의 차이가 있죠. SQL은 뭐 select, 그 다음에 join, where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join이 특히 중요하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를 join하는 거죠. 그런데 사이퍼는 match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라든지 그래프 커넥트, 그 다음에 이제 더 그래프라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래프 처리에 강력합니다. 그리고 날리지 그래프, 어떤 지식 그래프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레커멘데이션 엔진, 추천 엔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최적입니다. 그래서 네오4j라든지 인피니티 그래프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 넵튠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2020년에는 그래프DB가 새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요가 있으니까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서치 쪽입니다. 서치 쪽은 다큐먼트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컬렉션과 서브 컬렉션 이렇게 나오는 부분. 그래서 그것과 유사한데 단 차이는 그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를 분석을 합니다. 서치는. 그래서 최근에 일라스틱 서치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이미 중요하죠. 그래서 보시면 다큐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텀스 다큐먼트가 있죠. 텀스 단어 이렇게 있죠. 그래서 1999년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일라스틱이라는 회사, 그리고 아파치의 루신, 그리고 아파치의 솔르라고 읽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를 보시면 인덱스가 있을 때 왼쪽 화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글자를 치면 바로 밑에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어떤 필요한 정보가 검색이 돼 보이죠. 이런 것들에 이것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에는 당연히 일라스틱 서치가 쓰이겠죠. 그 타입 헤드가 바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화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A, B, C 이렇게 치면 그거가 포함된 그것으로 그 단어로 키인하는 어떤 문자로 시작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주는 거, 이런 타입 헤드죠.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의 베스트입니다. 최적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베이스의 알고리아라든지 일라스틱이라든지 밀리서치인가요? 이런 것들이 풀텍스트 서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7번 마지막입니다. 멀티 모델인데 이 부분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JSON 형태의 단일 액세스 포인트로 접근하게 되고요. 쿼리, 뮤테이션, 서브스크라이브 형태를 갖는 GraphQL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GraphQL 스키마가 있죠. 이렇게 있고요. 던지면 데이터베이스가 뒷단에는 무엇이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큐먼트 데이터베이스건 릴레이션이거든 그래픽은 문제 없습니다. 전부 다 이 GraphQL 스키마에서는 스키마만으로 이 뒤에 있는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론트 단에 있는 GraphQL에서는 뒤는 신경 안 씁니다. 안 쓰진 않죠. 물론. 그래서 어떻든 정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업 효율도 높고요.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래서 스키마로 접근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뒤쪽은 어떤 데이터베이스든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역할을 나눠서 접근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GraphQL은 페이스북에서 2014년 내부적으로 쓰다가 2014년에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줬는데요.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을 바꾼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만능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것은 뛰어납니다. 사실은 뛰어나고 물론 단점도 있지만 퍼포먼스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공격 취약성 같은 것이 좀 있긴 한데 앞으로는 아마 굉장히 이미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GraphQL이라든지 포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멀티 모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패러다임을 7가지로 살펴본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앞으로 제가 이제 좀 데이터베이스를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용도에 맞는 데이터 도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가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마지막에 멀티 모델에서 앞에는 GraphQL 쓰고 뒤에는 뭐 몽고DB라든지 마리아DB 이런 걸 쓸 수도 있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근데 가장 주목할 도구는 이제 GraphQL을 제가 추천드리고요. 아폴로 GraphQL 이것이 지금 라이징 스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몽고DB가 스타로 떠올랐는데 이제는 내년에는 아폴로가 아마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그래핀 장고는 이제 파이썬에서 GraphQL 쓰는 것들이죠. 그래서 참고로 제가 그래핀 장고는
게시판 정도 수준으로 영상을 찍어서 이미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GraphQL을 파이썬 장고로 해보시고 싶다, 이러면 그것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레이크라고 그러죠. 이런 흐름 등도 보시면 되고, 그 이제 패러다임들이 이렇게 바뀌어 왔고, 최근에는 API 퍼스트 설계라는 관점과 맞는 GraphQL까지 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